우리가 무심코 심었던 작은 친절의 씨앗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세상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분자, 올해 나이 64입니다. 30세 된 아들 민재가 하나 있지요. 어제 저녁 그 녀석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 말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죠. 언제부터 만났는데? 한 1년 정도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야지. 엄마가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제 말에 아들 녀석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유리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개인 사정? 그게 뭔데? 좀 복잡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드리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인사 한번 오지 않겠다니.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인가 싶어 꾹 참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하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재도 평소와 달리 그 유리라는 아가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눈치였고요. 다음 날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요즘 며느리감들은 다 이런다니? 결혼하겠다면서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돼. 친구들도 처음에는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요즘 시대가 그런 거라며 저를 위로하더군요. 분자야, 세상이 변했잖니. 우리 때랑은 다르지. 그래도 결혼인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에휴, 요즘 것들 이해하려면 우리 속만 터진다. 그냥 그러려니 해 씁쓸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눈빛도 유리 이야기만 나오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 태도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재야, 유리 씨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식당 운영해요. 어디서? 가까운 데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 나중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무언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인사를 오지 않는 걸까? 내 아들은 왜 저렇게 그 사람을 감싸기만 하는 걸까? 온갖 생각에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마지못해 유리가 운영한다는 식당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결심했습니다. 몰래 한번 찾아가 보리라고요. 엄마가 직접 가면 유리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아들이 신신당부를 했지만 제 궁금증과 불안감은 이미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인사 한 번 없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도 좀 났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건가 싶어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에게 들킬까봐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유린의 집밥이라는 정겨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이대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간 식당 안은 손님들로 꽤 붐볐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유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30살 정도로 보이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자그마하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얼굴은 단정하고 예쁘장했어요. 아들이 예쁘다고 한 말이 빈말은 아니었구나 싶었죠. 바로 저 아가씨가 유리겠지요. 목소리도 조용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예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했지만 그 웃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직업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살가운 농담 한마디 주고받는 일 없이 필요한 말만 딱딱 내뱉는 모습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느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유리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일솜씨는 정말 야무지더군요. 테이블 정리도 음식 솜씨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유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려버리더군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상하다. 민재한테 내 사진이라도 본 걸까?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거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꼭 집에서 끓인 것 같았죠. 하지만 유리의 알 수 없는 태도 때문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유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게 금액을 말해주었죠. 제가 카드를 내밀자 유리는 카드를 받아들다 말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정분자 씨 되세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민재에게 들었나? 들켰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산기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계산은 안 받을게요. 네. 아니, 왜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멍해졌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겠다는데 받지 않겠다니 이토록 깊은 인사는 또 무엇이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먹었는데 당연히 돈을 내야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유리는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 카드를 다시 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꼭 그래야만 한다는 듯한 어딘가 애처로워 보이는 그 표정에 저는 더 이상 돈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재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인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모르는 척하다가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유리 씨, 저를 아세요. 제 질문에 유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으신 분 같아서요. 좋은 사람 같아서 밥을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유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딘가 울 것 같은 표정,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했어요. 그럼 다음에 꼭 와서 계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유리는 끝까지 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계속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뒤를 돌아보니 유리가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그리운 것 같기도 한그 알 수 없는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유리의 이상한 행동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 민재도 예비 며느리라는 유리도 두 사람 모두 저에게 무언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민재가 퇴근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오늘 유리네 식당에 다녀왔다.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거기 갔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서 갔다. 그런데 그 애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저는 유리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깊은 인사를 하고 돈을 받지 않으려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민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괜히 찾아가서 사람 불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유리가 예민한 아이라서 그래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민해.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인사도 못할 정도로 예민하다는 말이니? 아들의 말투는 평소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유리를 공격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몸으로 유리를 보호하려 들었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왜 이래? 엄마가 너무 성급하세요. 유리는 정말 좋은 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그냥 시간을 좀 주세요. 유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1년이나 사귀었는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니. 저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너애 그렇게 그의 편만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민재는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유리의 그 슬픈 듯한 눈빛과 아들의 그 분노의 찬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이웃들에게 혹시 유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유리에 대해 물었죠. 할머니, 혹시 유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30살쯤 된 아가씨인데 근처에서 식당을 해요. 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혹시 그 애가 옛날에 보육원에 있던 애 아닌가? 보육원이요? 응. 예전에 여기서 버스로 한 10분 거리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 유리라는 애가 있었던 것 같아. 보육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30년 전 제가 한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그 보육원 20년 전쯤 없어지지 않았나요? 맞아. 그때 거기 있던 애들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보육원이 내가 봉사했던 그곳일까? 30년 전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함께 놀아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그 유리라는 아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키 작고 말랐지. 얼굴은 예뻤는데 말이 별로 없던 애였어. 말이 별로 없던 아이. 순간 제 기억 속 깊은 곳에서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구석에 앉아있던 조용하고 말수 적던 여자아이. 제가 밥을 퍼주며 무심코 건넸던 한마디에 저를 올려다보던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너 같은 아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와 먼지 쌓인 앨범들을 모두 꺼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이 분명히 있을 터였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아이들과 함께 찍은 낡은 단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구석에 서 있는 작고 말랐던 그 여자아이. 그 아이의 얼굴 위로 지금의 유리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가 유리라면 유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유리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걸음이 자꾸만 빨라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테이블을 닦고 있던 유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마주보고 앉아 정식으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유리 씨, 저 정분자예요. 민재 엄마입니다. 유리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유리 씨, 혹시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30년 전에. 그 말에 유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래, 맞아. 그때 그 작고 말없던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유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밥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저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요리사가 된 거예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니. 왜 그동안 말 안 했니? 무서웠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아시면 민재 씨랑 헤어지라고 하실까봐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바보야. 그런 걸 왜 걱정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30년 전 작고 말없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유리는 제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들이 왜 그토록 유리를 감싸고 지켜주려 했는지 그 깊은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리는 민재와 함께 정식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유리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내게 밥을 주었지만 오늘은 내가 우리 식구가 되어주는 밥을 먹는 날이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친절의 씨앗이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제게 가장 소중한 며느리라는, 아니 딸이라는 커다란 선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어놓은 온기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따뜻함이 훗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우리가 무심코 심었던 작은 친절의 씨앗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세상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분자, 올해 나이 64입니다. 30세 된 아들 민재가 하나 있지요. 어제 저녁 그 녀석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 말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죠. 언제부터 만났는데? 한 1년 정도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야지. 엄마가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제 말에 아들 녀석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유리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개인 사정? 그게 뭔데? 좀 복잡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드리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인사 한번 오지 않겠다니.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인가 싶어 꾹 참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하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재도 평소와 달리 그 유리라는 아가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눈치였고요. 다음 날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요즘 며느리감들은 다 이런다니? 결혼하겠다면서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돼. 친구들도 처음에는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요즘 시대가 그런 거라며 저를 위로하더군요. 분자야, 세상이 변했잖니. 우리 때랑은 다르지. 그래도 결혼인데 이건 외의가 아니지. 에휴, 요즘 것들 이해하려면 우리 속만 터진다. 그냥 그러려니 해. 씁쓸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눈빛도 유리 이야기만 나오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 태도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재야, 유리 씨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식당 운영해요. 어디서? 가까운 데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 나중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무언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인사를 오지 않는 걸까? 내 아들은 왜 저렇게 그 사람을 감싸기만 하는 걸까? 온갖 생각에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마지못해 유리가 운영한다는 식당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결심했습니다. 몰래 한번 찾아가 보리라고요. 엄마가 직접 가면 유리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아들이 신신당부를 했지만 제 궁금증과 불안감은 이미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인사 한 번 없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도 좀 났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건가 싶어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에게 들킬까봐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유린의 집밥이라는 정겨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이대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간 식당 안은 손님들로 꽤 붐볐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유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30살 정도로 보이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자그마하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얼굴은 단정하고 예쁘장했어요. 아들이 예쁘다고 한 말이 빈말은 아니었구나 싶었죠. 바로 저 아가씨가 유리겠지요. 목소리도 조용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예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했지만 그 웃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직업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살가운 농담 한마디 주고받는 일 없이 필요한 말만 딱딱 내뱉는 모습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느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유리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일솜씨는 정말 야무지더군요. 테이블 정리도 음식 솜씨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유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려버리더군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상하다. 민재한테 내 사진이라도 본 걸까?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거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꼭 집에서 끓인 것 같았죠. 하지만 유리의 알 수 없는 태도 때문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유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게 금액을 말해주었죠. 제가 카드를 내밀자 유리는 카드를 받아들다 말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정분자 씨 되세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민재에게 들었나? 들켰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산기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계산은 안 받을게요. 네. 아니, 왜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멍해졌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겠다는데 받지 않겠다니 이토록 깊은 인사는 또 무엇이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먹었는데 당연히 돈을 내야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유리는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 카드를 다시 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꼭 그래야만 한다는 듯한 어딘가 애처로워 보이는 그 표정에 저는 더 이상 돈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재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인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모르는 척하다가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유리 씨, 저를 아세요. 제 질문에 유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으신 분 같아서요. 좋은 사람 같아서 밥을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유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딘가 울 것 같은 표정,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했어요. 그럼 다음에 꼭 와서 계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유리는 끝까지 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계속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뒤를 돌아보니 유리가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그리운 것 같기도 한그 알 수 없는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유리의 이상한 행동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 민재도 예비 며느리라는 유리도 두 사람 모두 저에게 무언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민재가 퇴근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오늘 유리네 식당에 다녀왔다.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거기 갔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서 갔다. 그런데 그 애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저는 유리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얘 갑자기 깊은 인사를 하고 돈을 받지 않으려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민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괜히 찾아가서 사람 불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유리가 예민한 아이라서 그래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민해.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인사도 못할 정도로 예민하다는 말이니 아들의 말투는 평소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유리를 공격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몸으로 유리를 보호하려 들었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왜 이래? 엄마가 너무 성급하세요. 유리는 정말 좋은 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그냥 시간을 좀 주세요. 유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1년이나 사귀었는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니. 저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너애 그렇게 그의 편만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민재는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유리의 그 슬픈 듯한 눈빛과 아들의 그 분노의 참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이웃들에게 혹시 유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유리에 대해 물었죠. 할머니, 혹시 유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30살쯤 된 아가씨인데 근처에서 식당을 해요. 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혹시 그 애가 옛날에 보육원에 있던 애 아닌가? 보육원이요? 응. 예전에 여기서 버스로 한 10분 거리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 유리라는 애가 있었던 것 같아. 보육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30년 전 제가 한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그 보육원 20년 전쯤 없어지지 않았나요? 맞아. 그때 거기 있던 애들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보육원이 내가 봉사했던 그곳일까? 30년 전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함께 놀아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그 유리라는 아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키 작고 말랐지. 얼굴은 예뻤는데 말이 별로 없던 애였어. 말이 별로 없던 아이. 순간 제 기억 속 깊은 곳에서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구석에 앉아있던 조용하고 말수 적던 여자아이. 제가 밥을 퍼주며 무심코 건넸던 한마디에 저를 올려다보던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너 같은 아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와 먼지 쌓인 앨범들을 모두 꺼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이 분명히 있을 터였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아이들과 함께 찍은 낡은 단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구석에 서 있는 작고 말랐던 그 여자아이. 그 아이의 얼굴 위로 지금의 유리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가 유리라면 유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유리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걸음이 자꾸만 빨라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테이블을 닫고 있던 유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마주보고 앉아 정식으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유리 씨, 저 정분자예요. 민재 엄마입니다. 유리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유리 씨, 혹시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30년 전에. 그 말에 유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래, 맞아. 그때 그 작고 말없던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유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밥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저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요리사가 된 거예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니. 애 그동안 말 안 했니? 무서웠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아시면 민재 씨랑 헤어지라고 하실까봐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바보야. 그런 걸 왜 걱정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30년 전 작고 말없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유리는 제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들이 왜 그토록 유리를 감싸고 지켜주려 했는지 그 깊은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리는 민재와 함께 정식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유리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내게 밥을 주었지만 오늘은 내가 우리 식구가 되어주는 밥을 먹는 날이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친절의 씨앗이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제게 가장 소중한 며느리라는, 아니 딸이라는 커다란 선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어놓은 온기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따뜻함이 훗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우리가 무심코 심었던 작은 친절의 씨앗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세상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분자, 올해 나이 64입니다. 30세 된 아들 민재가 하나 있지요. 어제 저녁 그 녀석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 말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죠. 언제부터 만났는데? 한 1년 정도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야지. 엄마가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제 말에 아들 녀석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유리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개인 사정? 그게 뭔데? 좀 복잡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드리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인사 한번 오지 않겠다니.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인가 싶어 꾹 참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하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재도 평소와 달리 그 유리라는 아가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눈치였고요. 다음 날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요즘 며느리감들은 다 이런다니? 결혼하겠다면서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돼. 친구들도 처음에는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요즘 시대가 그런 거라며 저를 위로하더군요. 분자야, 세상이 변했잖니. 우리 때랑은 다르지. 그래도 결혼인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에휴, 요즘 것들 이해하려면 우리 속만 터진다. 그냥 그러려니 해 씁쓸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눈빛도 유리 이야기만 나오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 태도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재야, 유리 씨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식당 운영해요. 어디서? 가까운 데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 나중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무언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인사를 오지 않는 걸까? 내 아들은 왜 저렇게 그 사람을 감싸기만 하는 걸까? 온갖 생각에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마지못해 유리가 운영한다는 식당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결심했습니다. 몰래 한번 찾아가 보리라고요. 엄마가 직접 가면 유리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아들이 신신당부를 했지만 제 궁금증과 불안감은 이미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인사 한 번 없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도 좀 났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건가 싶어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에게 들킬까봐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유리네 집밥이라는 정겨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이대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간 식당 안은 손님들로 꽤 붐볐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유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30살 정도로 보이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자그마하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얼굴은 단정하고 예쁘장했어요. 아들이 예쁘다고 한 말이 빈말은 아니었구나 싶었죠. 바로 저 아가씨가 유리겠지요. 목소리도 조용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예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했지만 그 웃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직업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살가운 농담 한마디 주고받는 일 없이 필요한 말만 딱딱 내뱉는 모습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느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유리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일솜씨는 정말 야무지더군요. 테이블 정리도 음식 솜씨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유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려버리더군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상하다. 민재한테 내 사진이라도 본 걸까?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거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꼭 집에서 끓인 것 같았죠.
하지만 유리의 알 수 없는 태도 때문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유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게 금액을 말해주었죠. 제가 카드를 내밀자 유리는 카드를 받아들다 말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정분자 씨 되세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민재에게 들었나? 들켰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산기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계산은 안 받을게요. 네. 아니, 왜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멍해졌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겠다는데 받지 않겠다니 이토록 깊은 인사는 또 무엇이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먹었는데 당연히 돈을 내야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유리는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 카드를 다시 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꼭 그래야만 한다는 듯한 어딘가 애처로워 보이는 그 표정에 저는 더 이상 돈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재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인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모르는 척하다가 계산할 때가 되어서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유리 씨, 저를 아세요. 제 질문에 유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으신 분 같아서요. 좋은 사람 같아서 밥을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유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딘가 울 것 같은 표정,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했어요. 그럼 다음에 꼭 와서 계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유리는 끝까지 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계속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뒤를 돌아보니 유리가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그리운 것 같기도 한그 알 수 없는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유리의 이상한 행동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 민재도 예비 며느리라는 유리도 두 사람 모두 저에게 무언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민재가 퇴근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오늘 유리네 식당에 다녀왔다.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거기 갔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서 갔다. 그런데 그 애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저는 유리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얘 갑자기 깊은 인사를 하고 돈을 받지 않으려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민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괜히 찾아가서 사람 불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유리가 예민한 아이라서 그래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민해.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인사도 못할 정도로 예민하다는 말이니 아들의 말투는 평소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유리를 공격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몸으로 유리를 보호하려 들었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왜 이래? 엄마가 너무 성급하세요. 유리는 정말 좋은 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그냥 시간을 좀 주세요. 유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1년이나 사귀었는데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니. 저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너애 그렇게 그의 편만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민재는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유리의 그 슬픈 듯한 눈빛과 아들의 그 분노의 찬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이웃들에게 혹시 유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유리에 대해 물었죠. 할머니, 혹시 유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30살쯤 된 아가씨인데 근처에서 식당을 해요. 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혹시 그 애가 옛날에 보육원에 있던 애 아닌가? 보육원이요? 응. 예전에 여기서 버스로 한 10분 거리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 유리라는 애가 있었던 것 같아. 보육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30년 전 제가 한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그 보육원 20년 전쯤 없어지지 않았나요? 맞아. 그때 거기 있던 애들 다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보육원이 내가 봉사했던 그곳일까? 30년 전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함께 놀아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그 유리라는 아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키 작고 말랐지. 얼굴은 예뻤는데 말이 별로 없던 애였어. 말이 별로 없던 아이. 순간 제 기억 속 깊은 곳에서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구석에 앉아있던 조용하고 말수 적던 여자아이. 제가 밥을 퍼주며 무심코 건넸던 한마디에 저를 올려다보던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너 같은 아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와 먼지 쌓인 앨범들을 모두 꺼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이 분명히 있을 터였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아이들과 함께 찍은 낡은 단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구석에 서 있는 작고 말랐던 그 여자아이. 그 아이의 얼굴 위로 지금의 유리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가 유리라면 유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유리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걸음이 자꾸만 빨라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테이블을 닦고 있던 유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마주보고 앉아 정식으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유리 씨, 저 정분자예요.
민재의 엄마입니다. 유리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유리 씨, 혹시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유리